최요한의 시사 팬더. 오늘도 최요한 시사평론가 스튜디오에 와 계십니다. 예,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지구상의 모든 시사 새끈하게 팬다 끝까지 팬다 시사팬다 최요한입니다. 예, 오늘 특집 방송 뒤에 하시죠? 예, 제가 1시부터 소개해 주세요. 예, 1시부터 3시까지 한반도 평화가 온다 라는 제목으로 저와 그 민중당 정책기획국장 권오혁 씨와 함께 2시간 동안 한반도 전체의 정세 분석까지 포함해서 특집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많은 청취 바랍니다. 예, 저는 보이는 라디오구나. 시청도 되는구나. 오늘 배지 달고 오셨어요. 보이시나요? 이거 혹시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예. 여기요. 보여요. 예. 예.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차 남북 정상회담 했을 때를 형상화한 배지를 제가 준비해서 달았습니다. 그거 어디서 만든 거예요? 모르겠어요. 일단 저도 직접 만드신 건 설마 제가 만든 건 아니고 어디서 구했어요. 일단 이게 딱 구해서 이거 방송할 때 쓰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죠. 마침 보이는 라디오 하는데 그냥 달고 오셔가지고 딱 들어오네요. 예. 예. 제가 특집 방송을 유창한 시선 끝나고 12시부터 1시까지 하니까 그거 이어서 최요한 평론가가 3시까지 하시니까 3시까지 그냥 계속 쭉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정상회담 얘기부터 해보죠. 예, 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8시 40분에 성남공항에서 출발을 해서 9시 49분께 평양 순안공항에 안착했습니다. 공항에 김정우 위원장과 부인 리설주에서 함께 나왔고요. 근데 특이한 것은 평양 시민 수백 명이 인공기와 한반도기를 들고 대기하고 있었다는 거죠. 평양 시민들이 인공기 든 거 많이 봤는데 한반도기를 들고 등장한 거는 역대 정상회담 중 이번 처음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일체 1부부장 현장에 나와서 의장대 등 전체를 지휘하는 모습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은 아까 화면 보니까 오늘도 그냥 환하게 웃는 게 참 뭐라고 그럴까 아주 그냥 여동생 같아요. 그냥 느낌이. 야, 세상이 바뀌니까 이런 발언도 나오는구나. 옛날에는 이거 잡혀갔나요? 이런 얘기하면? 이거 친북 발언이 되나? 그렇죠. 문제가 있는 발언이라고. 여동생 같다는데 뭐 친북이야. 어쨌든 시민들 뒤로는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열어나가자라는 대형 플래카드가 걸려 있었고요. 평양을 방문하는 문재인 대통령 열렬히 환영합니다라는 라고 적힌 플래카드도 눈에 띄었습니다. 지금 조선중앙TV도 중앙텔레비전이라고 적혀있는 대형 중계차를 현장에 대기시킨 거 보면 현장에 생중계가 되는 걸로 이해가 됩니다. 두 정상이 공항에서 포옹하는 장면 보니까 또 가슴이 그냥 뭉클하더라고요. 뺨 인사했다라고죠. 뺨 인사. 끌어안고 저 방송 나갈 때 우리 유 박사님 뺨 인사 한번 해드릴까? 수염 때문에 싫어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제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오늘 회담 일정하고 또 의제 다 밝혔는데 브리핑에서 근데 비핵화 의제가 들어갔어요. 그렇습니다. 임 실장이 어제 서울 DDP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 마련된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이번 회담의 중요한 특징을 설명했습니다. 비핵화 의제가 들어가 있다라고 소개를 했어요. 과거 남북 간 회담에는 비핵화가 정상 간 의제로 올라온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 올라갔다라는 거죠. 회담을 하는 동안 김정숙 여사는 아동병원과 음악종합대학 참관, 특별수행원들은 최고인민회식 상임위원장과 만남, 그리고 경제인은 내각부총리, 경제를 총괄하는 내각부총리와 대담한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이외에 이제 19일 오전에는 오전에는 정상회담, 그리고 김 여사와 수행원은 망경대 학생 소년국녀 참관할 것을 예상한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회담이 잘 풀렸을 때 오후에는 공동 기자회견이 가능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기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얘기가 잘 되면 그렇고, 그렇죠. 조금 더 남는 얘기가 있으면 더 좀 오후에 또 회담할 수 있겠네요. 지금까지 남북 간의 논의는 긴장 해소, 무력 충돌 방지 내용하는 군사부문 합의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일부 조항이 남아있다라고 이제 막판 타결을 위해 노력 중인 걸 알리고 있거든요. 20일 마지막 날 5차는 예정돼 있지 않은데 양 정상 간의 친교 일정이 있을 수 있고 깜짝 이벤트 등 일정이 추가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언제 이제 돌아오는지 문 대통령이 그거는 좀 마지막 날 좀 유동적이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중학생 김규현 양 예. 방북 수행원에 포함이 돼서 상당히 좀 화제가 됐었는데 예. 그런데 방북이 무산이 됐다고요? 예, 북녘의 큰 할아버지에게 뵐 수 있는 날만 기다리겠다라고 손편지를 써서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찡하게 했던 강원 양양중학교 3학년 김규현 양의 방북이 무산됐습니다. 예. 일단 선발대가 큰할아버지와의 만남을 성사되지 못한다고 알려왔고 예. 그대로 이제 뭐 가감 없이 이제 정부로서는 밝혔는데요.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에 했는지에 대해서는 불발된지에 대해 이유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고요. 북한의 사정을 다 알긴 어렵다라고만 설명했습니다. 예. 뭐 저도 그렇고요. 예.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전하면서 제 입장 바꿔서 제가 김규현 양이랑 울 것 같아요. 네, 마음의 위로를 좀 전합니다. 예. 이 말씀 드린데도 막 목이 메이네요. 지금. 예. 공개하지 못할 무슨 사정이 있나? 예,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지금 그 임준수 실장은 이 규현 양과 통일부 대학생 기자단 이에스더 씨 등이 포함된 특별 수행원 52명 면담을 발표한 바 있는데 예. 일단 이제 규현 양이 빠지고 예. 이후에 마술사 최현우 씨, 가수 알리 씨가 특별 수행원에 추가된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가수 알리. 예. 거기다 마술사 최현우 씨. 예. 이게 최현우 씨가 평양 가가지고 김정은 위원장 보는 데서 마술 한 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재밌겠죠. 북한도 마술사들 활동이 있어요. 예. 저희가 예전에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요? 같이 그 협연을 예. 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한번 해봅니다. 예. 아무튼 뭐 정상회담 오늘 잘 진행이 되기를 온 국민과 함께 기대를 하고요. 다음 소식 이제 알아보죠. 은산 분리 규제 완화를 핵심으로 하는 인터넷 은행법. 예. 일괄 처리하기로 여야가 합의를 했다고요. 예. 그런데 여당인 민주당 내에서 일부 의원들이 반발을 하고 있는 것이 여전합니다. 예. 이게 실제 법안 처리까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장 앞에서 참여연대와 경실련도 시민단체가 재벌의 은행 소유를 막아야 한다. 시위를 했습니다. 예. 국회 경위들 나서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제로 피켓 찍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좀 곤란해. 우리가 시킨 거 아닌데 막 이렇게 곤란해했다. 일단 여야는 산업자본이 인터넷 은행 지분을 최대 34%까지 가질 수 있도록 하는 합의를 한 상태예요. 그러면서 재벌 진입 금지 등 산업자본의 구체적 작용 요건을 대통령 시행령에 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대통령 시행령이라는 건 언제든지 바꿀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법안으로 해야 되는데 시행령은 정권이 바뀌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규제 완화 대상을 법안으로 정해야 된다라고 일부 의원들이 반발하고 있고요. 원내 지도부는 의총에서 원내 지도부가 책임지고 법안을 처리하기로 의견이 모아졌고 정권이 바뀌어도 시행령 개정 쉽지 않다라고 원내 지도부는 이야기합니다. 전 이거 잘 모르겠어요. 정권이 바뀌어도 시행령 개정 쉽지 않다? 전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정책원총회에서 결론 났다고 그러더니 완전히 정리가 된 게 아니네요. 예. 그런데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 보좌진들이 검찰에 고발됐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사연을 보니까 이거 좀 심각해요. 그렇던데. 이거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 기획재정부 한국재정정보원이 그 재정정보원이 운영 중인 재정분석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일부만 이렇게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게 무권한자 그러니까 이제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보좌진들이 행정정보를 유출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금 적어도 이달 초에 수십만 건에 이르는 행정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하고 내려받은 사실을 확인했다라고 밝혀서 지금 검찰에 고발했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 자료 유출, 재정 분석 시스템 아이디를 요청하면 재정정보원이 일부만 열람할 수 있도록 이렇게 권한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허락 없이 이렇게 한 거는 고발 사항이 맞아요. 그래서 자료 유출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심재철 의원 측은 오히려 자료 유출 주장 어불성설이고 오히려 관리를 제대로 못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차피 검찰에 고발됐으니까 여타 가타부타 이야기가 나오겠죠. 심재철 의원 쪽은 관리 잘못한 거를 자기한테 뒤집어 씌우고 있다 그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렇죠.
아무튼 뭐 검찰이 수사해 보면 뭐 어느 계기가 맞는지 나올 것 같고요. 예. 그리고 검찰이 에버랜드 본사 압수수색했죠. 예, 그렇습니다. 예, 무슨 일이죠? 이게 삼성 계열사지 않습니까? 계속 노조에 대해서 활동을 방해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 오전 본사를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예. 에버랜드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서 노사관계 관련 문건과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확보했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사측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말라고 회유하거나 노조 탈퇴를 종용하는 등 노조 활동을 방해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지난 4월부터 조합원들 상대로 피해 사실을 확인해 왔다라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삼성 서비스에서 노조 관련 파괴 관련된 이야기가 있어서 예. 다들 상식적으로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여기는 아예 뭐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는 방해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검찰에서는 삼성전자 서비스 노조와의 이거 계속 조사하다가 이 다른 계열사들 에버랜드뿐만 아니라 다른 계열사들까지 이 수사를 확대할 전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지금 에버랜드에 다니던 삼성 지회 소속 노조원들의 부당 해고를 다툰 소송에서 삼성 측이 S그룹 노사 전략 문건을 작성한 게 맞고 예. 노조원을 부당하게 해고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예. 법원에서도 이렇게 판단한 거거든요. 예. 조만간에 에버랜드 관계자들 소환해서 그 이야기했던 S그룹 노사 전략 문건 실제로 실행됐는지 조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예. 그런데 이 얘기가 나온 지 한참 된 것 같은데 예. 아무튼 좀 오래 끄는 것 같아요. 그래요. 예. 빨리 좀 결말을 좀 맺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박상기 법무장관이 집단 소송제 확대하겠다고 BMW 그 피해자들 만난 네. 자리에서 얘기를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집단 소송제는 증권 분야에만 되고 있거든요. 지금 BMW 차량 화재 사고 피해자, 예. 그리고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그리고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과 함께 현장 정책간담회를 박상기 장관이 만나서 집단 소송제 확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집단 소송제라는 게 그러니까 피해자가 다수인 상황에서 일부 피해자가 전체를 위해 소를 제기하고 모든 피해자가 함께 구제받는 제도죠. 예. 근데 사실 이게 우리나라가 이 부분에서 얼마나 후진적인지 알 수가 있는 그렇죠. 거예요. 예. 이게 현재 증권 분야에만 됐다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다 피해받는 부분은 집단 소송제 이것이 아주 기본이 되는 거예요. 외국 같은 경우는 이거 굉장히 강력하게 시행이 되고 있고 심지어 그래서 회사가 망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만큼 책임이 있게 물건을 만들어내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법무부가 앞으로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하겠다고 그래요? 예, 조만간 소송 허가 요건과 집단 소송 절차 등 구체적인 집단 소송제 확대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경제 얘기도 좀 하나 또 알아보죠. 예. 미국하고 중국 사이 무역 전쟁. 이거 뭐 대단했었는데 요즘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상황이요. 여러 가지 비관적인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중국 당국이 이달 말 예정되었던 무역 협상을 깨고 예. 미국을 겨냥한 비관세 보복 카드를 적극 검토 중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협상이 좀 돼가는 것 같더니 그렇죠. 그게 아닌가 봐요. 그러니까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네. 그 월스트리트 저널이 중국 당국 내에서 무역 협상을 재개하자는 미국 측 제안을 거부하려고 한다. 중국 당국이요.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우리 머리에 총을 겨누고 있는 상대방과는 협상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우리 머리에 총을 겨누고 있는 상대방과 그게 미국이라는 거고. 말이 좀 멋있다. 예, 아유 멋있어요. 이게 살벌한 얘기인데 살벌하지. 중국의 고위 당국자가 이렇게 대놓고 이야기했다는 것은 한번 갈 때까지 가보자라는 이야기인데 사실 둘이 싸우면 미국이 이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정말 화가 났다라는 표현입니다. 예.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먼저 무역 협상 재개를 제안을 했었어요. 예. 근데 중국이 그때 뭐라고 반응했냐면 야 우리가 이겼다. 정면 충돌해서 저쪽이 먼저 제기하니까 우리가 이게 자국의 승리라면서 적극 반겼는데 예. 그러고 나서 트럼프가 곧바로 그 2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관세 폭탄을 추가할 모습을 보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중국이 트럼프에 대해서 종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예 협상판 이렇게 우리가 놀림당하는 거 아니냐라는 예. 생각하면서 예. 협상판을 깨면서 예. 강대강 대치 국면으로 돌아선 것이죠. 지금 예. 상황이. 예. 그래서 지금 미국 기업을 겨냥한 각종 비과세 장벽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대표적으로 미국의 제조업체 공급 체인에 직접 타격을 가할 수 있는 것은 원재료 또는 장비 이걸 미국에 수출하는 것을 규제하는 방식으로 반경에 나선다라는 것인데 예. 이렇게 되면요
이게 앞으로 27일, 28일 워싱턴 DC에서 협상이 열릴 것으로 예상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협상 아예 열리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예 강대강 대치 국면이 장기화될 수가 있다. 예. 그러면은 문제는 뭐냐면은 이 거대한 고래 두 마리가 싸우게 되면은 그렇죠. 정말 새우 같은 한국은 예. 양쪽으로 다 피해 입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미국 입장은 너네 한국 입장 똑바로 해. 그리고 중국은 야 우리가 너네한테 그 수출 그러니까 수입하는 양이 얼마인데 1등 아니야?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둘이서 압박을 하면 한국 경제는 참 걱정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렇죠. 상황이.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런지는 좀 더 예민하게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다. 예전부터 그래서 뭐 수출 다변화 얘기를 나오고 있는데 그게 쉽지가 않은 거죠. 중국하고 미국이 또 충돌하니까는 뭐 경제도 경제지만 또 이 한반도 이 북미 관계 그렇죠. 여기까지 그냥 불똥이 튀는 거 사실 같더라고요. 사실 경제는 경제, 안보는 안보 이렇게 나눌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미국 같은 경우는 경제 문제를 다루는 곳에 안보 담당자들이 같이 들어가거든요. 가서 항상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한국의 안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면서 좀 뭐랄까 브레이크 거는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는데 지금 미국의 그 트럼프가 11월 그 중간 선거 앞두고 워낙 그 지지율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뭔가 성과를 내려고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오늘 그 그러니까 남북 정상회담에서 나온 성과가 좋아져서 그 공이 트럼프한테 넘어간다면은 어쩌면은 경제 부분에 있어서의 분위기는 좀 달라질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굉장히 미묘하게 한반도를 중심으로 다 정치, 경제, 사회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뭐랄까 묶여 있다. 이거 뭐 하나 탁 풀면은 다 풀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를 찾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오늘 얘기 여기까지 듣는 거로 하고요. 어제부터 지금 유튜브 통해서 보이는 라디오 시청하실 수 있는데 좀 보세요. 지금 최평론가하고 저하고 지금 나란히 나오는데 뭘 느끼세요? 머리가 많이 까졌더라고요. 보시는 분들 두 사람 가운데 누가 더 나이가 많을 것 같아요? 한번 맞춰보세요. 댓글로. 아이고 형님. 이렇게 결론을 내버리시네. 알았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시사팬더 최요한 시사평론가였습니다.